자, 앞에서 우리가 VA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았고, VA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의 어떤 리절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적용한 것이 되잖아요. 이미지에 대해서 적용한 것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뭐 도큐먼트 모델링 이런 디스크리트한 도메인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VA 구조가 되겠다, 그죠? VA 구조가 되는데, VA 구조 중에서도 특히나 문서를 모델링 한다는 차원에서 이 디코더 차원의 모델을 다음과 같이 바꿔보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바꿔보는데, 이것은 어떤 형태의 모델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소프트맥스 형태의 모델이 되겠다, 그죠? 소프트맥스 형태의 모델이 되는데, 소프트맥스 형태의 모델 속에서도 특히나 요 E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너지 펑션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에너지 펑션이 되겠고, 요 에너지 펑션에 대해서 교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요 에너지 펑션에 대한 것들은 어디서 더 알 수 있겠습니까? 예, undirected graphical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은 예전에 포텐셜 펑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우리가 이런 에너지 펑션들을 모델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것의 근원은 여기 그런 데서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 펑션은 무엇이냐? 얼마만큼 우리가 이것을 실렉트 하는데 네거티브 이미지 에너지가 예를 들면 이 x와 z 사이가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만드는 이제 에너지가 있느냐, 아니면 얘네들이 딱 붙을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느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너지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반대로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간다는 말은 이것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그죠? 왜냐하면 익스포넨셜 속에 있는 값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에너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마이너스 도메인으로 더 가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택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G2X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G2는 뭐 전형적인 레이턴트 디멘전 값이 되겠다, 그죠? 우리가 레이턴트 디멘전 값이고, 여기서 인코드 파트는 고치지 않겠다고 하였으니까 그대로 X는 도큐먼트 모델링이고 X는 원핫 인코딩 백오브 워드의 형태로 이제 인풋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짙은 레이턴트의 컨티뉴어스 밸류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컨티뉴어스 밸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고, 그러면 이 컨티뉴어스 밸류가 짙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X는 무엇이냐? 이 X라고 하는 것은 예, 맞습니다. X는 오리지널 인풋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디파이된 어떤 정보가 X라고 하는 특정한 워드를 얼마만큼 잘 얼라인 돼 가지고 요것을 이제 프린트 하려고 하고 이것을 이거 도큐먼트를 실제로 레프리젠트 하거나 실렉트해서 쓴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 이 X를 잘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요것을 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즉 레이턴트 코드와 X라는 단어의 발생 0, 1, 발생 사이에서의 관계를 학습하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 펑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G와 X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 해야 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는 Z와 X 사이의 얼라인먼트를 재야 될 텐데 G와 X가 같은 디멘전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왜냐하면 G는 지금 리듀스된 형태로 만들어져 있죠. 리듀스된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X는 지금 오리지널 인풋 사이즈가 될 것이고, 보통 우리가 유니크 워드로 원핫 인코딩을 한다고 했을 경우 이것은 손쉽게 아무런 필터링도 적용하지 않는다면 10,000개, 20,000개가 될 수도 있고, G는 뭐 그렇게 많으면 우리가 쓸모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G는 훨씬 더 스몰러 디멘전이고 X는 훨씬 더 라지 디멘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G라고 하는 이 토픽이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주제라고 하는 이 디멘전 혹은 도큐먼트의 어떤 클러스터링의 디멘전과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이 large 큰 단어의 선택군이라고 하는 디멘전 사이에 어떤 서로 연계를 모델링 해야 됩니다. 얼라인먼트를 모델링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 R 매트릭스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R 매트릭스를 활용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된다는 겁니까? R 매트릭스를 이용해 가지고 G와 X 사이의 관계를 모델링하고, X에 뭐가 등장하였고 X가 뭔가에 등장하였을 때 G와 잘 얼라인 되면 이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G와 X가 잘 얼라인 되면 앞에 있는 네거티브 값에 의해 가지고, 여기 있는 네거티브 값에 의해서 에너지 펑션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X와 G가 잘 얼라인 되면 에너지 값은 떨어지고, 에너지 값이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에 의해서 속에 있는 값은 올라가게 되겠고, 이것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학습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할까요? 예, 맞습니다. JIT까지 코디파이 하고 이제 레이턴트 임베딩이라는 걸 수행하고 레이턴트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이제 그 스코프에 대해서 알아내고 그다음에 이 레이턴트의 현재 JIT라고 하는 어떤 토픽의 분포와 그다음에 X의 단어 실렉션과 X라고 하는 단어 실렉션의 가능성과 이것이 얼마만큼 얼라인 되어 있는가를 보고 도큐먼트를 리컨스트럭트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이미 있는 도큐먼트이니까 요 X라고 하는 것의 로스는 얼마든지 잴 수 있을 거고 로스는 델타 시그널을 만들어내서 쭉쭉쭉쭉 내려갈 것이고 쭉쭉 내려갈 만한 디코더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는 R을 학습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인코더는 원래대로 학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R이 이제는 무엇을 들고 있게 될 것이냐 하면 예, 맞습니다. 어떤 도메인의 어떤 도큐먼트 클러스터 혹은 토픽들의 JIT 디멘전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X라고 하는 것의 워드의 초이스 값이 이 R에 인코딩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JIT라고 하는 특정 디멘전, JIT1 디멘전, JIT2 디멘전, JIT3, 4, 5 여러 디멘전이 있는 상태에서 이 JIT라고 하는 특정 디멘전의 높은 값을 가진 R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찾아보았더니만 예, 맞습니다. 스페이스면 뭐 오르빗, 뭐 셔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솔라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스페이스에 관련된 워드들이 나온다. 클러스터 돼서 나온다. 뭐가 릴리전에 대한 단어 클러스터 돼서 나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위에 있는 JIT 디멘전들 각각 디멘전들의 요 토픽들은 사람이 해석해서 이제 붙여 넣은 것이 되겠죠. 그런데 요거는 해석해서 붙여 넣었지만 요 R 매트릭스는 밑에 있는 단어들의 우선순위를 인코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A가 스팔스하면서도 디스크릿한 도메인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원래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이제 디코더 구조를 좀 바꾼 것이 되겠다. 그죠?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까? 그냥 디코더만 바꿔서 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그죠? 왜입니까? 요 노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에 위한 것이 되겠는데 여기는 뭐 특정 토픽이다 이것은 컨티뉴어스한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 JIT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노말을 활용하는 것이 조금 부자연스럽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PDF를 우리가 원하는 도메인에 맞춰가지고 바꿔볼 수 있을까?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다른 경우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공부해 볼 내용이 됩니다. 그것들을 이제 차후에 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